먼저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 활성화시키고 너무 워드 전자식으로 모드. 잘해주니까 재미가 없어. 이런 거 되게 센스 있지 않아요? 같은 버튼인데 기능을 두 개 쓸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요것도 그래. 그냥 이렇게 켜져 있다가 요걸로 풍량 바꿀 수 있어. 이게 뭔가 직관적이면서도 기능이 있거든요. 내리막길 주행에는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 주행 보조장치 기능 도움 받으시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에 물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자, 지금 제가 내려오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전혀 밟지 않았는데 스스로 차가 속도를 줄였죠. 힐 디센트 컨트롤 기능이 요즘 오프로드 좀 달린다는 차 치고 없는 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터레인 리스판스 2 기능을 통해서 모드를 바꾸잖아요. 그럼 HUD도 바뀌어요. 지금 일반 모드일 때는 앞차와의 거리, 현재 속도, 현재 기어 단수 이런 것만 나오다가 오프로드 모드로 넘어가면 정보가 차량의 기울어짐, 나침반 각도, 현재 속도, 스티어링 돌아가는 것도 나오네. 오프로드 성능이 좀 더 최적화된 모습으로 바뀌죠. 스티어링을 꺾어도 지금 현재 골이 파여져 있는 머드 구간에 따라서 차량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앞 차량과는 너무 가깝게 붙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기를 머드 모드로서 넘어왔는데 제가 방금 가속 페달 전혀 안 밟았거든요. 그냥 스르륵 스르륵 꾸역꾸역 지가 넘어가네요. 지금도 전혀 가속 페달 조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웨이브 구간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통과해 보실 거고요. 자, 현재 선두 차량처럼 천천히 통과하면서 슬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차량의 시츄에이션 컨트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탄력 주행하지 않고 천천히 통과해도 갈 수 있다는 장점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브레이크 떼었다가 내려올 때 살짝 나 너무 잘해. 살짝 네,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자, 계십니다. 웨이브 칭찬받았어. 구간에는 저 뒤쪽 서스펜션 보시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제가 인테그럴 멀티링크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 특징이 뭐냐면 그 밑에 로어암 있죠. 네. 로어암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도 위아래 스트로크는 상당히 깁니다. 참 특이하죠. 하체 안 닿고 잘 넘어왔네. 자, 언더럼피 지나시고 나면 약간의 눈썹을 통과하신 뒤에 앞쪽에 보이시는 힐 트러블 구간 직진 방향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대각으로 진입해 보시면서 차량의 디테일링 강성과 힐 트러블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입형과 동시에 슬립이 일어날 겁니다. 바퀴에 슬립이 일어났지만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이 상태가 지금 앞바퀴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방금 저 정도였다면 무늬만 SUV고 이런 데 갈 수 없는 그 도시명 SUV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시 집에 가야 되거든요. 뒤로 후진해가지고. 집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좋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면은 옆에다 텐트 치고 자야지. 지프도 그렇고 랜드로버도 그렇고 오프로드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브랜드들이잖아요. 실제로 달려보면 자랑할 만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우측 끝에 있는 선인장 모양이 그려져 있는 샌드 모드. 모드로 사막이네. 이용해주시고 저희 샌드 구간에 선인장 귀엽네요. 저기 아이콘도 이걸 따라서 그려놨네. 그렇네. 그러니까 아이콘이 똑같은 아이콘이네요. 자, 모래 언덕 왼쪽에 모래 올라오시면서 절대로 탄력 주행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이셔야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모래를 좀 더 깔아놨어도 더 다이나믹했겠는데? 모래가 지금 별로 없어.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샌드모드 아니어도 갈 수 있을 정도는. 확실히 더 많이 느껴. 그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트랙에서 좀 방구 좀 낀다는 차들이 랩 타임 줄이려고 이런 정보들을 많이 모으잖아요. 네. 레이싱에도 추천하고. 그러고 하고 있던 와중에 좋습니다. 랜드로버는 이 오프로드랑 관련된 소프트웨어 정보를 오랫동안 축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터레인 리스판스 2 같은 기능도 달아놓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사람이 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탈출을 하고 못하느냐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런 걸 차가 스스로 해주니까. 자,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첫 번째 수로 진입하겠습니다. 오, 물이다 물. 이런 거 진짜 계곡 지나면 정말 재밌다. 여기야 진짜 뭐 깊이도 이미 다 설정을 해놓은 상태지만 실제 계곡 가면 진짜 똥출타. 깊이를 모르니까. 첫 번째 주행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전자분께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스티어링과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바퀴가 푹 빠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훈아 위험해. 물 맞으시는 거예요? 지훈아 위험해. 내리막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갈대 숲에 왼쪽 범퍼가 닿을 듯이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시면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들어가라고? 미끄러지면서도 차량이 제어해서 안정적으로 탈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어 뭐. 가끔 가다 가속 페달 한 1mm, 2mm씩 살짝 밟아주는 정도? 지금 가속 페달을 아무 안 밟아도 생각도 가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밟아도 가요? 조금 필요할 때만 살짝씩 밟아주면 돼요. 난 형이 페달 밟고 있는 줄 알았어. 안 밟아도 가고 뭐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 조금씩 필요할 때만 1mm, 2mm씩만 밟아주면 됩니다. 항상 오프로드 오시면 운전대를 주실 때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나가게끔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잡으면 바위가 앞바퀴를 탁 쳤을 때 부상이 입을 수 있거든요. 쪽에 저희 잠시 정차해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시간인데. 앞쪽으로 쭉 라이프스타일 용품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희 기왕 구경을 해보죠. 열심히 전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야? 요즘 특이한 게 뭐냐면 신차 출시할 때 특히 SUV들 이런 거 많이 그 공식 오피셜 사진 있잖아요. 많이 등장하거든요. 맞아. 이게 강아지들 뭔데요? 여기 세우면 아, 개 실는 거구나. 그렇죠, 강아지들. 그러면 이제 여기 밥그릇도 있고. 야, 랜드로버 밥그릇이야. 어딨어 여기? 헐. 오 대박. 와 고급스럽다. 랜드로버 밥그릇도 있고. 우와. 여기 이제 강아지 털이나 뭐 실내를 해도 그렇고 이런 거 깔아놓으면 상당히 안전하잖아요. 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넘어가지 케이지. 말라고. 이것도 랜드로버 다 순정이네? 우와. 올라가라고. 올라가기 쉽게. 그리고 강아지들 올라갈 때 발톱으로 이런데 긁으면 상처 생기니까 이런 것도 덮개까지 있고. 요거는 이렇게 딱 접히는 것 같은데, 그죠? 접이식으로. 이런 거는 애견인이면 진짜 탐나겠다. 그쵸. 이런 게 또 순정으로 나오면 또 이 차를 탈 수도 있거든. 이것 때문에, 그죠? 다른 데는 또 뭐 있어? 저기 에어스트림도 있네. 여기서 무릎 꿇고 사진 찍으면 너무 웃기겠지. 개가 되는 거죠. 디자인 리뷰를 지금 할까? 아 그래, 그래요? 이 동그라미 주간주행 등 안에 네. 그래서 랜드로버와 레인지로 지금 우리 오라고 하는데요. 자, 내려갈 때에도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시면 되겠고요. 올라오실 때에도 활력주행 하지 마시고 천천히 딱 이 상태가 딱 이 상태가 그 강아지 전봇대에다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 싸는 거 같지 않아? 뷰를 해도 그 고급지게. 너무 쉽게 올라와가지고 좀 싱거운데 오히려. 근데 나 지금 갑자기 느낀 건데 조용하다 이거 디젤인데. 그치? 안 딸딸거리지. 사기통인데? 안 딸딸거리지 별로. 뭐 이따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두 번째 수로 이제 입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올터레인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전지현 프로그레스 컨트롤. 전지현? 왜 리액션 안 해줘? 오른쪽 하단에 올터네이트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활성화하시면 네. 계기판에 저희가 1.8에서 30km까지 운전자가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네. 이때 마이너스 버튼, 플러스 버튼 이용하시면 계기판에 운전자가 설정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고요. 예. 저희 인스트럭터가 5km로 주행해달라고 했으니까 5km로 주행하시게 되면 악셀,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예. 지형을 반응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그 수로 코스를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 앞차 깊다. 앞차 빠진 거 봐. 우와. 태제 도광 깊이가 600mm고 이 지금 여기가? 500mm라 그랬던 네. 것 같아요. 10cm 남은 거예요. 최대까지. 엄청 많이 빠졌네. 배된 거 같은데 배? 오. 여기 이렇게 팔 뻗으면 물 닿을 것 같아요. 진짜. 방금 인스트럭터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어 하단 부분에 실링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안개등 같은 것도 다 방수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냥 물에 띡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쵸? 자, 노를 저어라 빨리 나가게. 그 카메라로 뒤로 보니까 약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스크류? 스크류 돌아가는 것 같아. 요럴 때 전방 카메라 쓰면 좋은데. 그 전방 카메라 기능 있죠, 얘도.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SE 트림부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대요. 근데 아쉽지만 지금 이 시승차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있는 전방 카메라랑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랑 3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걸 조합해 가지고 마치 투명 보닛인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앞쪽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증강현실 기능이잖아요. 이 증강현실 기능을 랜드로버의 정체성에 딱 맞게 구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요거 아이디어 낸 사람은 랜드로버에서 상 줘야 돼요. 그분도 카레 사무실 오시면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우리가 트랙에 가면 이상 빡쓰고 달리잖아요. 네. 되게 초집중해서 달리잖아요, 트랙 가면. 근데 오프로드 오면 어느새 이렇게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고 웃으면서 다녀. 이게 안 걸렸는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오면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 상당히 단단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오히려 앞자리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일단 온로드를 가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오프로드에서 느껴봤을 때 뒤에서 느꼈던 그런 단단함은 일단 없었습니다. 좀 더 이런 엄청 자갈길을 가는데 우당탕탕 안 그러잖아요. 지금 제규어도 그렇고 랜드로버도 그렇고 인제니움 엔진을 널리 쓰고 있죠. 네. 모듈러 엔진이에요. 레고 조립하듯이 실린더 3개, 4개, 뭐 6개까지 상황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엔진이죠.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하나 하고요. 걔는 트림 이름이 P250입니다. 디젤은 두 가지예요. 배기량은 동일한데 D150하고 D180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토크가 우리가 타고 있는 180은 40kg이 넘어요. 43점 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몸무게가 2130kg이에요. D180의 경우에. 썩 가볍진 않네요. SUV들 툭하면 2톤 넘는 시대이니까 가볍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덩치를 감안했을 때 2130kg에 150마력 힘이 없어서 어디 못 가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좀 달리고 싶을 때 약간 출력의 갈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걸로 느껴집니다. 제 차가 118D인데 네. 똑같이 150마력이에요. 어허. 물론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D150보다 토크는 좀 낮습니다. 얘는 38점 몇이었고 제 차는 33점 몇이었나? 토크는 제가 좀 낮긴 합니다만 몸무게가 엄청 많이 차이 나거든요. 얘는 D150도 2톤이 넘어요. 그러면 그 정도 무게 차이가 나는데 같은 마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제 차가 나가는 걸 봤을 때 조금 100kg이라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60kg짜리 사람 10명 탄 거예요. 근데 마력이 똑같으면 아마 힘 더 좀 짠해졌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D180이 조금 더 선명한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D180 SE 트림이 있어요. 네. D180S랑 D180 SE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데 D150S랑 180S는 요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내가 S를 살 거면 저 같으면 D180S 쪽을 분명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편의 장비를 보셨을 때는 SE가 분명히 탐나긴 하실 겁니다. D150하고 180하고 연비를 보면 뭐가 더 연비가 높을 것 같아요? 150이 당연히 높지 않을까요? 180이 높아요. 아, 진짜요? 물론 0.1km 차이긴 합니다만 리터당 복합 공인 연비가 D180 쪽이 0.1km 더 가요. 출력이 높으면 연비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짐작컨대 왜 그 경차들도 보시면 경차들이 아무리 차는 작아도 엔진도 더 작은 게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속도를 낼 때 가속 페달을 깊게 밟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2톤이 넘는 덩치를 150마력으로 이끌기에 사람들이 좀 갈등이 나서 가속 페달을 그만큼 더 깊게 밟게 되고 RPM을 높이 띄어서 운전하다 보니까 연비가 오히려 조금 덜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150보다 180이 훨씬 더 조화로운 엔진이다. 지금 온로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아까 여기 오늘 시승 오면서 분명히 4기통 디젤이고 제규어 랜드로버 딸딸거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소음이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제 짐작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조용한데요. RPM을 좀 띄워보면 회전이 되게 부드러워요. 오. 이게 6기통이라고 하면은 네. 그런가 보다. 6기통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4기통 치고는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 차도 4기통 디젤이고 2리터인데 그리고 변속기는 ZF 9단 자동에 들어가 있죠. 이 ZF 9단 자동 변속기는 비교적 얼마 안 된 변속기예요. 2015년쯤 나왔대요. 이 전륜구동 기반의 모델들에 들어가는 변속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칭찬을 자주 하는 ZF 8단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걔네는 후륜구동 전용 변속기고 얘는 전륜구동 전용 변속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변속기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브랜드가 뭐 혼다도 있고요. 당연히 어큐라도 쓸 테고 그다음에 뭐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프 그리고 랜드로버 제규어 이런 차들의 전륜구동 모델에 들어가고 있어요. 인상적인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흠잡을 것도 없고요. BMW 많이 타서 그런가 시승차로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막 철컹철컹하고 DCT가 부럽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도 효율도 잘 챙긴 그런 굉장히 좋은 변속기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랑은 회사는 같지만 다른 변속기죠. 그렇죠. 패들 시프트는 없네요. 수동으로 한번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을 해보면 보통입니다. 굉장히 여유롭네요. 다운. 느긋하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짜릿한 운전 재미보다는 그냥 편하게 부드럽게 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변속기 세팅으로 보여지고요. 온로드에서 굉장히 고속 주행이나 짜릿한 주행 질감보다는 예. 조금 더 오프로드 쪽에 초점을 맞추는. 오프로드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랜드로버니까. 네. 아까 뒤에서 저희가 분명히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차등 승차감 엄청 좋은데? 그래서 이게 충격이 왔을 때는 또 역시 단단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일단 부드러운 길을 달 때는 엄청 말랑말랑하네요. 이런 데 넘을 때도 달라. 올 때는 좀 더 단단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그 중간 기착지에서 우리 오프로드 탈 때 네. 운전하고 오셨던 기자분한테 좀 단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부드럽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완전히 상극의 반응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승차감 차이가 좀 커요. 방금 통통거리는 거 넘어왔잖아요. 네. 이런 건 동동거리긴 합니다. 분명히. 근데 전반적으로 앞좌석이 훨씬 더 두둥실 떠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앞뒤 승차감 차이 큰데? 차이가 커요? 방금 제가 일부러 가속 방지턱을 조금 세게 넘어보려고 바로 직전에서 가속 페달을 좀 꾹 밟았거든요. 네. 근데 내 생각엔 지금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반응이 조금 더디어요. 봐봐요. 꾹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롭고 너그럽고 말랑말랑하고 편안한 세팅이네요. 좀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딱 떠올리는 승차감이지 않아요? 우리 레인지로버도 벨라 탔었고 또 이보크 탔었고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게 에어 서스펜션이 물론 들어가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되게 진짜 배 같았거든요. 맞아요. 슥슥 출렁출렁. 네, 근데 그래서 얘는 안 좋다 했잖아요. 제 취향은 아니라는 거죠. 제 취향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뭐 걔네들은 저 위에 있는 애들이고 얘는 막내잖아요. 또 에어 서스펜션도 없고 구조적으로 보거나 차급으로 보거나 되게 차이가 크긴 하지만 지향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브랜드 자체가 근본이 일단 오프로드 성능을 딱 갖춰야 돼. 우리가 만드는 차는 오프로드 이 정도 달려야 돼. 다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서 이제 오프로드 성능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말랑말랑한 이런 세팅을 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딱딱하게 만들어봐. 오프로드 갔을 때 어떡할 거야? 네. 반면에 BMW X5나 포르쉐 카이엔 같은 차는 온로드 성능 이만큼 갖춰야 돼 하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프로드도 조금 챙겨볼까 하고 맞아요. 뭔가 좀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림도 상당히 가늘어요. 요즘 차들 치고 그죠? 조금 더 두꺼워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나 뭐 온로드를 추구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조금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오, 강아지 귀엽다. 근데 좀 너무 더럽다. 떼국물 한 바가지 나오게 생겼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와 디스커버리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형 보고 개소리 하지 말라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부드러운 하이브리드죠. 자동차에서 엔진의 힘을 야금야금 깎아다 쓰는 부속들이 원래 많거든요. 뭐 파워 스티어링도 그렇고요, 에어컨도 그렇고요. 이런 엔진의 힘을 깎아먹는 부속들을 운동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엔진은 오로지 차가 달리는 데만 쓰고 네. 나머지 품들은 발전을 시켜서 그 전기로 돌리면 되니까 뭐 연비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디스커버리 자체가 마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필요했을 것 같아요. 엔진의 힘을 거기다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엔진의 힘이 낭비가 되면 조금이라도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얘한테는 더 필요한 기능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타지 않은 P250 모델은 249마력이니까 그런 애들은 마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네. 그보다도 지금 얘는 효율을 높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뭐 다 같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결과를 벌써 말씀드리면 똑같은 차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제규어 랜드로버의 발표에 따르면 6% 정도 연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디스커버리 스포츠 있잖아요. 네. 걔가 2030kg이었어요. 같은 180마력짜리 모델의 경우에 네. 같은 디젤. 근데 얘는 2130kg이면 지금 48V 배터리가 들어가고 모터가 추가되면서 100kg 추가됐거든요. BISG라는 부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진 바로 뒤에 달려있는 일종의 모터죠. 우리가 시동을 걸면 원래 스타트 모터가 따로 있잖아요. 걔가 크랭크 축을 딱 돌려서 시동을 우르릉 걸어주는데 얘는 발전기와 스타트 모터를 겸하는 조금 더 큰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제가 지금처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럴 때 이제 버려지는 전기를 48V 배터리에 담아뒀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BISG를 통해서 제가 가속 페달을 다시 밟으면 저장해 놓은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약 14.4kg의 킬로그램미터의 토크를 추가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저속에서 쑥 출발할 때 조금 더 연비를 아낄 수 있고요. BISG가 토크를 서포트 해주니까 엔진의 힘을 그만큼 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기 위해서 그 아키텍처를 바꿨대요. 랜드로버에서는 이걸 PTA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리미엄 트랜스버스 아키텍처.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쓰다가 거기에다가 BISG만 얹고 배터리만 추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PTA 아키텍처란 아키텍처가 이미 아키텍처지, 역전 앞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새롭게 PTA라는 걸 도입했는데 그 덕분에 이 엔진 마운트의 위치를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었고요. 뭐 랜드로버의 발표에 따르면 코너링 성능도 높아지고 NVH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시속 17km 이하에서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발을 올리면 시동을 꺼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즉시 시동을 다시 걸죠. 17km면 상당히 느린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막히는 시내 구간, 그 정도에서는 수시로 엔진을 껐다 켰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의 수준은 이게 평균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죠. 뭐 긴급 제동 보조 들어갔죠. 그다음에 사각지대 경고 들어가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라고 하죠. 벗어나 볼게요. 그러면 넣어주죠. 이제 넣어주잖아요. 근데 또 이쪽으로 튕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보셨죠? 왼쪽 튕겼다 오른쪽 튕겼다 하는 거. 이런 걸 보더라도 차선 중앙 유지 수준은 아닙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수준이에요. 자랑한다고 넣어놓은 기능들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기능들이에요. 예. 다른 차에 다 들어가는 기능.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다.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막힐 때 좋죠. 네, 없는 거보단 낫다. 디스코 베리야 디스코 베리. 디스코 존나 추라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게. 좀 더 앞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뭐야?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쓸 거지. 자, 가격은요, 우리가 탄 D180 SE 트림 7,270만 원입니다. D180S, SE보다 조금 아래 등급이죠. 아래 트림은 6,640만 원이고요. D150은 6,230만 원입니다. 근데 6,230만 원은 사실 옵션도 많이 빠져 있고요. S트림이니까. 힘도 150마력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대한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좀 만든 그런 가격대거든요. 7천만 원 이상은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강력한 P250 가솔린 모델 있잖아요. 걔는 P250 SE가 6,980만 원입니다. 본급 모델로 꼽히고 있는 BMW X3, 뭐 아우디 Q5 이런 차들이랑 비교하면 조금 낮은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의 엔트리급 SUV를 구입하시고자 한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